제 얼굴 보이시죠? 얼굴이 작아졌네. 여러분 콜라 좋아하시죠? 저도 콜라 참 좋아하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여러분? 누구예요? 코카콜라 창업주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아실 줄 알았는데 이분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어디서 본 거 안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 몰라요? 예술가. 예, 맞아요. 예술가예요. 맞아요. 거의 반은 맞췄어. 예, 미국 사람이에요. 맞아요. 정크레님이 잘 아시네. 앤디 워홀이라는 그 예술가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팝 아트라 그러죠, 그죠? 그 분야의 선구자죠, 이 사람이. 코카콜라 디자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앵킴 낯이 있긴 한데 어디서 보긴 봤는데 기억은 안 나고. 앤디 워홀이에요. 앤디 워홀. 이 세상 사람은 아니죠. 예, 세상을 떴고요. 왜 이분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이분이 코카콜라에 관한 이 작품을 참 많이 남겼어요. 이분 그림이 좀 뭐라고 할까, 좀 일상적인 그런 소재를 많이 썼죠. 약간 좀 현대 사회를 글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그런 아주 심플한 소재를 많이 썼어요, 이 사람이. 뭐 연예인들도 많이 작품 소재로 쓰고. 이런 그림이 여러분 보시면 지금 뭐 여러분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죠. 되게 단순하잖아요. 뭐 이렇게 섬세하게 다른 유명한 예술가들처럼 막 그런 작품도 아니고. 근데 이런 작품 하나가 몇십억 몇백억씩 경매 거래가 되거든요. 뭔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전시회 같은 거 할 때도 콜라 작품이 많이 있어요. 앤디 워홀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당시 왜 코카콜라에 관한 그림을 그렸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자기 나라 미국이죠. 이 나라 미국의 위대한 점은 가장 부유한 소비자들도 본질적으로는 가장 가난한 소비자들과 똑같은 것을 소비하는 전통을 세웠다는 점이다. 텔레비전 광고에 등장하는 코카콜라는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미국 대통령도 마신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당신들도 마찬가지로 콜라를 마실 수 있다. 콜라는 그저 콜라일 뿐 아무리 큰 돈을 준다 하더라도 길 모퉁이에서 건달이 빨아들이고 있는 콜라보다 더 좋은 콜라를 살 수는 없다. 유통되는 콜라는 모두 똑같다. 이런 말을 했대요. 답변으로. 여러분 콜라 누가 만드는지 알아요? 혹시 아시는 분? 누가 콜라를 만들었을까요? 몰라요? 치킨집 사장. 켄터키 치킨 제일 먼저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건가? 그 사장이 만들었나? 내가 만들어주면 이렇게 안 있죠, 제가 이 고생하면서 살겠습니까? 이분이에요. 이분 이름이 이제 존 펜버튼이라는 미국 사람이고, 약사예요. 약사입니다. 존 펜버튼.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콜라는 미국의 존 펜버튼이라는 약사가 만들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코카콜라 말고 펩시콜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펩시콜라도 약사가 만들었어요.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컨텐츠 해드릴게요. 그것도 재밌어요. 존 펜버튼 약사는 이제 1831년생이에요. 1831년. 그리고 좀 일찍 죽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31년생이고, 이분이 1850년, 19살 때 약사 면허를 취득을 했어요. 19살 때. 그때, 그 당시 미국의 뭐, 대학 시스템이 지금하고는 다르죠, 그죠? 어쨌든 되게 우리는 대학 갈 나이인데, 뭐, 어떻게, 그 나이에 약사 면허를 땄어요, 이분이. 앵킴님, 저도 뭔가를 만들어 볼까요? 근데 안 나와요. 2차 대전 때 콜라 약으로 많이, 약으로 쓰지는 않았어요. 약으로 쓰지는 않고, 좀 이따 그 이야기 나올 거예요. 2차 대전 이야기도 좀 나와요. 이분이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뭐, 좀 이따 요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그분 동상이고, 존 펜버튼 약사 동상이에요. 존 펜버튼 약사가 예전에 왜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거기 참전을 했거든요. 그때가 이제 1865년인데,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가슴을 다쳤어요. 그 기록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뭐, 총을 맞았는지, 그 총검 앞에, 총검 있잖아요. 칼. 거기 찔렸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 찔린 것 같아요. 가슴 찔려가지고, 예전에 약이 많이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1800년대만 하더라도 약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약이 막 넘치지만. 그래서 이분이 진통제도 제대로 많이 없었고, 예전에. 그래서 몰핀을 썼어요. 예전에는 아픈 사람들이 전부 마약 중독이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약이 별로 없어서 몰핀 거의 아편 중독이 됐어요. 아편 중독. 자기가 이제 술 약사니까 누구보다 약에 잘 알았겠죠. 그래서 계속 이 마약에 의존해서 이러면 내가 완전 몸을 망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 당시에도. 그래서 대체 약물을 찾게 돼요. 몰핀을 쓰지 않고 마약을 쓰지 않고 다른 일반적인 약제를 좀 약을 찾아보자. 내가 약사니까 약을 찾아보자 하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식물에 좀 관심을 가지게 돼요. 존 펜포드 약사가. 지금 보시는 게 코카나무라는 그 식물의 이파리예요. 코카나무. 여러분 그 코카콜라라는 이름이 코카나무, 콜라나무, 나무가 있어요. 둘 다. 코카나무도 있고 콜라나무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코카엽이에요. 코카엽. 코카나무 이파리예요. 여기에 여러분 아시는 마약 성분이죠. 코카인이 들어있어요. 코카인. 코카인 많이 들어봤죠? 마약이잖아요. 소지만 하고 있어도 불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파리를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파리가 되게 예쁘죠, 그죠? 저거 씹어 먹으면 이제 마약 하는 거죠. 이 코카나무 원산지 뭐 안데스인가 뭐 판매 그런 데 가면 있대요. 혹시는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원주민들이 이렇게 막 먹어요. 원주민들이 지금도 거기 막 나니까 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코카 이파리 그냥 막 먹어요. 그냥 뿅 간 상태에서 막 산에 올라가나 봐요, 이 사람들이. 요거는 콜라나무예요. 콜라나무. 콜라나무에 이제 꽃이 핀 건데, 이 콜라나무는 열매를 썼어요. 존 펜버튼 약사가 열매에 관심을 가졌어요. 아까 이제 코카나무는 이파리, 코카엽, 그리고 콜라나무는 열매. 열매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저렇게 잘라져요. 아까 제가 금이 있었잖아요. 열매에. 선이 있죠. 이렇게 갈라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관심을 가졌던 식물이 이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없을걸 이게. 다미아나라는 식물이에요. 다미아나. 저도 예전에 이 콜라 컨텐츠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었거든요. 이름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세 가지 식물, 코카나무 이파리, 그리고 콜라나무 그 열매, 그리고 다미아나라는 요 식물,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뭘 하나 만들었어요. 뭘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 밑에 중간에 영어로 보세요. 프렌치 와인 코카라고 되어있죠, 그죠? 프렌치 와인 코카. 이게 코카콜라의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원래 처음에는 코카콜라가 아니었어요, 이름이. 프렌치 와인 코카예요. 요거는 아까 그 세 가지 식물 그 원료, 주 원료를 하고 여기에 이제 알코올이 들어가요. 술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와인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요게 처음에는 약으로 팔았어요. 자기도 먹고 진통작용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있죠. 코카인 들어가니까 진통작용이 있죠. 그리고 그 신경 예민한 사람도 있죠. 신경성으로 왜 오는 그런 병들, 그런데도 엄청 많이 쓰였고, 그리고 잠 못 자는 사람들, 불면증. 지금도 뭐 불면증 많지만 예전에도 많았겠죠. 그런 분들. 그리고 머리 아픈 사람들, 두통. 그리고 심지어 그 남자분들 그 조루에도 썼어요. 조루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썼고, 이게 뭐 완전히 이 프렌치 와인 코카라는 게 완전 만병 통치하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잡사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다 돼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 화면에 글자 작아서 안 보실 거예요. 밑에 촘촘하게 뭐 적혀 있잖아요. 이게 전부 그 적응증이거든요. 지금 보면 얼핏 보면 지금 보이는 게 뭐 정신적 육체적 피로의 치료 및 예방, 뭐 히스테리 뭐 다 돼요. 뭐 두통, 뭐 목 아픈 거, 뭐 가슴 아픈 거, 뭐 심신미약 뭐 이런 거 다 해줘요. 다 돼요. 이거는 혈액순환 되죠. 술 들어가는데 혈액순환은 되죠. 그렇게 만들었을 때가 이제 1885년이었거든요. 딱 만들어서 잘 팔고 있는데 1년 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미국은 주 다니잖아요. 그 주에서 알코올이 금주가 돼요. 금주령이 내려져요. 쉽게 말하면 술을 아예 못 만들게. 그래서 프렌치 와인 코카에 알코올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술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제품 라벨이에요. 그래서 존 펜포드 약사가 알코올을 빼요. 알코올을 빼버리고 거기 뭘 넣냐면 사탕수수를 넣어요. 사탕수수 달달하잖아요. 설탕 원료니까. 요걸 넣어가지고 알코올을 빼고 사탕수수를 넣어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제이콥스 파머시 약국이죠, 그죠? 제이콥 약국에서 판매를 새로 시작해요. 알코올을 빼버리고. 요거는 그림이고 요거는 이제 실제 사진이에요. 되게 역사적인 약국이죠. 그래서 이 제이콥스 약국에서 이제 사탕수를 넣으면서 쉽게 말하면 코카콜라, 지금 우리가 먹는 코카콜라의 형태를 좀 그나마 갖춘 판매가 되는 거죠. 그때가 이제 1886년 5월 8일이에요. 코카콜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판매를 시작한 날이에요. 그날 1886년 5월 8일. 이 약국 내부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약국하고 많이 다르죠, 그죠? 지금은 뭐 우리나라 약국이나 외국 약국들도 비슷비슷한데
예전에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실제로 제조 자체를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약국은 의약품 이전에는 우리가 약사들이 어떤 약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못 만들어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요 당시 한 잔에 5센트 팔았어요. 5센트 가격이. 지금처럼 콜라 이렇게 병이 있었던 게 아니고 만들어가지고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엑기스였어요. 엑기스. 이렇게 생겼어요. 존 펜버튼이 처음 만들었던 코카콜라 병인데 저 속에 지금처럼 콜라 그런 물이 들어있던 게 아니고 왜 끈적끈적한 거 있죠. 왜 우리 홍삼 엑기스처럼 그런 거예요. 그거를 물에 희석시켜서 한 잔에 5센트 주고 팔았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안 팔렸어요. 별로. 하루에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9잔밖에 안 팔렸대요. 9잔. 엄청 열심히 만들었는데 안 팔린 거죠. 그래서 뭐 잡지에 그 당시에 잡지에 광고도 내고 이거 먹으면 몰핀 중독도 해결할 수 있고 소화 안 되는 분들 뭐 신경쇠약, 두통, 피로회복에도 좋고 남자분도 조리에도 좋고 뭐 만병통치약으로 이렇게 잡지 같은데 광고를 했대요. 했는데 안 팔렸어. 광고비로 이제 $74를 지불했대요. 기록에 의하면 74불을 광고비로 줬는데 하루에 5센트짜리 9잔밖에 안 팔리니까 1년 동안 축딱 팔았는데 50불밖에 못 벌었어요. 광고비로 $74 줬는데 수입은 $50밖에 안 되니까 망한 거죠. 모르겠어요. 왜 뭐 운이 안 따라줬던 것도 있겠죠. 이분은 정말 모를 거예요. 이 사람을 알면 동안 사진도 아니고 그림인데 이분 이름이 이제 프랭크 로빈슨이라는 사람이에요. 프랭크 로빈슨.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존 펜버튼 약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동생인가? 존 펜버튼 약사가 하던 약국의 약국 직원이었어요. 약국의 그 격리 직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코카콜라 역사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여러분 그림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이에요. 프랭크 로빈슨이라는 이 약국 직원이 존 펜버튼 약사가 만든 코카콜라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름을 붙여주고 이 디자인 있죠. 디자인. 이 글씨체가 스펜스 체거든요. 그 당시에 되게 좀 유행했던 그런 글꼴이에요. 폰트라고 하죠 요즘은. 이 코카콜라는 글자를 디자인을 직접 했어요. 코카나무에 그리고 콜라나무잖아요. 그래서 C를 대문자 C를 엄청 강조를 했대요. 이렇게 멀리서 봐도 C자가 알파벳 C가 잘 보이게 하려고 나름대로 되게 심리를 기울여서 디자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름도 짓고 디자인한 사람이지. 디자인한 사람. 근데 존 펜버튼 약사가 원래 전쟁에서 몸도 다쳤고 좀 가난했어요. 존 펜버튼 약사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코카콜라가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병에 걸렸고 되게 가난해서 파산했을 건데는 코카콜라도 안 팔렸으니까 뭐 1년에 뭐 50불 벌이밖에 안 되니까 물론 약국을 했지만 요즘 미국 약사에 돈을 많이 벌잖아요. 월급이 세잖아요. 근데 예전에 뭐 안 그랬나 봐요. 어쨌든 파산했어요. 망했어. 쫄딱 망했어. 망해가지고. 근데 존 펜버튼 약사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비록 지금 쫄딱 망했지만 내가 만든 코카콜라가 언젠가는 이게 정말 국민 음료가 될 거다. 언젠간 대박이 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되게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아들한테 코카콜라 소유권을 넘겨주고 싶어 했어요. 다른 사람 주는 것보다 아들 다 주고 싶어 하잖아요. 아들 주려고 했는데 이 아들놈이 정말 멍청한 놈이었어요. 아빠가 준다고 했는데 싫다고 나 그거 아빠 나가 싫으니까 그냥 현금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존 펜버튼 같은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이놈이 안 받겠다고 하니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줬냐면 이 사람한테 줬어요. 아사 캔들러라는 약사예요. 동료 약사인데 존 펜버튼 약사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요. 이 사람은 되게 젊은 약사였고 존 펜버튼 약사는 그 당시에 이제 벌써 50대고 근데 이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한테 그 소유권을 줘요. 맞아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죠. 근데 이 아사 캔들러라는 약사가 이 사람 약사인데 타고난 장사꾼이에요. 약사이면서도 마케팅이라든지 이런데 좀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 사람 넘겨주고 존 펜버튼 약사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아사 캔들러한테 그 소유권 넘겨주고 1888년에 사망을 했어요. 그때 존 펜버튼 약사 나이가 57세였어요. 그 사망 원인은 위암으로 죽었어요. 존 펜버튼 약사 무덤이에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존 펜버튼 약사가 그 조제 기술이 되게 뛰어났대요. 조제를 잘했대요. 실제로 약을 막 직접 만들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되게 좀 뛰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존 펜버튼 약사 죽은 날에 약국 주변 모든 상가 그 사람들이 전부 커튼 내리고 존 펜버튼 약사의 죽음을 추모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존 펜버튼 약사가 죽고 6년 뒤에 아들이 죽어요. 아빠 죽고 6년밖에 안 돼서 아들이 죽어요. 그때 아들 나이가 40밖에 안 됐어요. 그러고 보니 존 펜버튼 약사가 장가를 엄청 일찍 갔네. 40세에 사망을 했는데 아들이 40에 죽었는데 그 아편 중독으로 죽었어요. 아버지도
마약 중독이 됐었고 아들도 끝내는 아편 중독으로. 그 당시에 뭐 마약 중독이 되게 만연했어요. 지금처럼 마약이 막 금지되고 이런 시절이 아니어가지고. 이번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분이죠. 아사캔들러 코카콜라 소유권 넘겨받은 약사인데 얼마에 넘겨받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코카콜라 소유권 2,300불에 넘겨받았어요. 2,300불 1892년에 넘겨받았거든요. 그전에도 소유권을 일부 가져왔었는데 존 펜버튼한테 어느 정도 로열티를 주기로 하고 넘겨받았다가 1892년에 완전히 100% 넘겨받았어요. 완전 자기 걸 만들어버렸어요. 넘겨받은 그 대가로 치르는 가격이 2,300불 얼마 안 되죠 그죠? 넘겨받았는데 요 아까 코카콜라 로고 디자인한 약국 직원 있잖아요. 프랭크 로빈슨. 이 사람 참 뭐라고 해야 되나? 현실 감각이 좋았던지 아사캔들하고 손을 잡아요. 아사캔들한테 약사님 저도 좀 꼽사리 끼면 안 될까요? 이거 했겠죠. 자기가 로고 디자인도 했고 이 두 사람이 같이 손을 잡아요. 코카콜라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요. 둘이 같이 공동으로 설립해서 이 아사캔들러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뭐 시음 쿠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요즘은 흔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아예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아사캔들러가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에요. 최초로 코카콜라 무료 시음권을 만들어요. 이 쿠폰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전역에 완전 쫙 깔아버려요. 아사캔들러가. 이거 갖고 오면 이제 코카콜라 한 잔 준다는 거예요. 이걸 어마어마한 양으로 미국 전역에 뿌려버려요. 미치더라도 지금 미쳐도 괜찮다. 이 사람도 코카콜라가 성공할 걸 알았던 거예요. 지금 투자한다 생각하고 공짜로 다 뿌려요. 이걸 뭐 엄청 뿌리고 또 그 코카콜라 로고가 새겨진 그 뭐 달력 같은 거 있잖아요. 달력, 시계 뭐 그런 거 있죠. 기념품 같은 거.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요. 마케팅이 정말 뛰어났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 그런 걸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코카콜라 수요가 미국 전역에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운도 참 좋았던 게 코카콜라 인기가 막 올라가는 시점에 이게 뭐예요 여러분? 병뚜껑이죠. 병뚜껑이 1892년에 개발이 돼요. 그전에 병뚜껑 없었어요 여러분. 1892년 이전에 병뚜껑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포크마이 같은 걸 유리병에 막아서 그렇게 썼지. 병뚜껑이 개발됐어요. 금상첨화죠 그죠? 콜라 유리병에 담아서 이렇게 예쁜 마개로 딱 담아서 팔면 그래서 퀴즈 한 개 낼게요 여러분. 돌발 퀴즈 하나 낼게요. 병뚜껑에 테두리에 왜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저게 몇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 톱니바퀴처럼 나온 거. 지금 막 세보시나 20개, 23개, 40개, 36개, 24개 아니에요. 답이 안 나오네. 그렇게 안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도 아무도 안 세보죠. 그러니까 제가 퀴즈로 내지. 저 사실 안 세봤어요. 21개거든요. 21개인데 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 개를 해봤대요. 18개도 해보고 19개, 20개, 21개 다 해봤대요. 다 해봤는데 21할 때 가장 잘 그 병뚜껑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걸 알고 21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캔들러가 이제 코카콜라 상표권도 등록을 해요. 코카콜라라는 명칭을 다른 데서 아예 못 쓰게 미국 특허청에다가 등록을 해버려요. 그 지금 한여 보시는 건 이제 코카콜라 병 있죠. 병의 그 변천사예요. 첫 번째 병 한번 보세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생긴 병이거든요. 이 병 이름이 허친슨 병이에요. 무슨 사람 이름인가 봐. 이 병을 처음에 만든 사람 이름이 허친슨인지 뭐 모르겠는데 처음에 여기에다가 코카콜라를 담아서 막 팔았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뭐 하나 이렇게 유명해지고 잘 되면 꼭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짝퉁이 돌아요. 짝퉁이. 코카콜라도 예전에 짝퉁이 돌았어요. 그래서 아사캔들러가 고민을 해요. 짝퉁이 막 도니까. 아사캔들러가 대단한 게 유리병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어요. 유리병 디자인 공모전을 해요. 우리가 코카콜라 만든 회사인데 아주 독특한,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유리병 디자인을 해달라고 이제 공모전을 여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게 스케치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실제로. 그러니까 1등 한 사람 그 디자인이에요. 중간에 있는 게 요 스케치한 걸 바탕으로 실제로 만들어 본 거예요. 세 번째 그림 아직 보지 마세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지 마시고 중간에 있는 걸로 유리병 생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짝퉁하고 차별이 되니까 병 모양 자체가 다르니까요. 저런 병이 없었잖아요. 그전에는. 본격적으로 팔려고 생산에 들어가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점이 발견된 거예요. 이 콜라를 담아가지고 컨베이어 벨트에 옮기잖아요. 대량 생산하니까. 근데 지금 밑에 부분이 너무 잘 녹여가지고 다 자빠졌어요. 병이 다 쓰러졌던 거야. 그 난리가 났어요. 다 쓰러져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디자인 다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 세 번째 지금처럼 밑에 바닥 부분을 넓혔어요. 더. 이거 너무 잘록하다. 이쁜데 자꾸 자빠져서 안 되니까 이 부분을 넓힌 거예요. 지금처럼. 저 디자인 이름이 컨투어 병이라고 그래요. 저걸. 코카콜라만의 그 라인 있죠.
저걸 컨투어라고 하는데 저것도 미국 특허청에 특허로 등록이 됐어요. 저 남들이 모방 못해요 지금은. 예전에 뭐 말이 많았어요. 여성의 몸매를 보고 연상해서 뭐 만들었다 뭐 말이 많은데 미국 특허청에서 인정하는 건 이거 하나예요. 원래 디자인했던 사람이 콜라 나무 열매 있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그 열매 보고 이제 디자인하고 싶었는데 그 사진을 못 구했대요. 그 당시에 콜라 나무 열매를 봐야 뭐 디자인을 할 건데 그 사진이 없어가지고 카카오 나무 있잖아요. 카카오 나무 열매 보고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미국 특허청에서 받아들이는 그거예요. 정설이에요. 이 사람은 로버트 우드로프라는 사람인데 아사 캔들러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이어받아요. 코카콜라 그 사업권을. 멋있죠? 좀 잘 나갔던 사람 같죠? 얼핏 봐도. 로버트 우드로프 이 사람도 마케팅이 되게 수완이 좋았던 사람인데 아사 캔들러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아사 캔들러는 스케일 자체가 국내였거든. 미국을 못 벗어났어요. 로버트 우드로프는 전 세계를 본 거예요. 국민 음료가 아니고 전 세계인이 마시는 음료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이거예요. 6병들이 팩, 6팩을 이 사람이 처음 개발했어요. 지금은 마트 가면 많죠, 여러분. 맥주도 뭐 6개씩 담기고. 그거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몰랐던 사실 많이 알게 되는 거 안 같아요? 로버트 우드로프는 그 당시 이제 세계 2차 대전 당시였거든요. 이 사람이 마인드가 우리 그 미국 병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미국 병사들만큼은 단돈 5센트에 콜라를 먹게 하겠다 이런 좀 마음가짐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가격이 5센트보다 훨씬 더 비쌌는데 미군들한테는 무조건 5센트 예전 가격으로. 그 존 펜포트 약사 약국에서 팔 때 그때 한 잔 5센트였거든요. 완전 옛날 가격으로 원가도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공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전 세계에 코카콜라 공장을 많이 지어요. 미국 말고 다른 나라에. 미군들이 나가 있는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 코카콜라 공장을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코카콜라 이제 본격적으로 쫙 깔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 한 50억 병 정도 팔았대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지금처럼 전 세계인들이 입맛을 사로잡게 된 거죠. 요건 이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죠. 여러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코카콜라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 많이들 모르시더라고. 코카콜라가 여름에는 정말 마시면 좋거든요. 시원하고. 근데 겨울에 매출이 뚝 떨어져요. 추운데 누가 콜라를 먹어요? 추운데 아무도 안 먹잖아. 그래서 코카콜라 그 마케팅 그 담당자가 엄청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겨울에 콜라를 좀 많이 팔 수 있을까? 여름만큼 팔리게 고민을 엄청 했어요. 하다가 콜라 여러분 그 위에 지금 그림 있는 것처럼 사탕은 빨간색이고 글자는 하얀색이잖아요. 이 당시에도 산타클로스가 있긴 있어. 나라마다 산타클로스가 있었는데 이름이 산타클로스가 아니었어요. 전부. 지금 다 이제 우리가 통일해서 산타클로스라고 하는데 예전 이름이 다 달랐대요. 나라들마다. 예전에는 모양도 외모 같은 것도 통일된 게 없었대요. 이 나라는 이렇고 어쨌든 막 나라들마다 그냥 엉망이었대요. 그냥. 코카콜라가 이제 산타클로스의 뭐라고 할까 표준을 만든 거예요. 저 빨간 바탕, 빨간 옷 입고 하얀 수염하고 코카콜라하고 좀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케팅 담당자가 산타클로스라는 저런 모델을 만들어내가지고 코카콜라 마케팅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 때가 1931년 정도 됐어요. 옛날에 이제 코카콜라 레시피라고 공개가 됐던 건데 이건 가짜예요. 코카콜라 레시피는 아직까지 공개가 안 돼 있고 진짜 코카콜라 레시피는 여기 있어요. 요 금고가 어마어마하죠. 여기 미국의 그 애틀란타에 있는 그 선트러스트라는 은행 비밀 금고예요. 여기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지금 뭐 다른 데 옮겼는지 모르겠는데 요 금고 안에 이렇게 깡통에 여기 딱 이 속에 있어요. 레시피가 전 세계 딱 한 장뿐이래요. 복사본도 없어. 이거는 원본 하나밖에 없어요. 코카콜라 사장하고 아주 탑 클래스에 있는 일부 아주 극소수 임원들만 알고 있다 하더라고요. 레시피를. 여기 이제 2011년에 코카콜라 탄생 125주년 기념해서 아틀란타 시티에 코카콜라 그 박물관에 쉽게 말하면 코카콜라 월드라는 뭐 박물관 비슷한가요? 이런 거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외국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나중에 애틀란타에 갈 일 있으면 한번 들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에 가면 뭐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가서 뭐 사진 찍을 때는 많은 것 같아요. 1985년에 여러분 뭐 그렇게 오래전 일은 아니죠. 그 뉴코크라는 콜라가 나왔었어요. 1985년에. 이때 코카콜라 회사에서 레시피를 바꾼 거예요. 레시피 그동안 너무 같은 걸 너무 오래 팔았다. 좀 바꿔보자 해가지고 뉴코크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소비자들의 항의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옛날 콜라 다시 내놓으라고 난리가 나가지고 제품 출시한 지 79일 만에 생산 중단했어요. 없던 일로 하고 예전 거 다시 만들어. 예전 게 좋대. 그래가지고
나온 게 코카콜라 클래식이에요. 예전 레시피 그대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전에. 콜라 근데 여기까지예요. 금방 끝냈죠?